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이전에 다뤘던 라이프피어 영상에서는 앞으로 바라봐야 할 스트리밍 시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라이프피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펼쳐질 라이프피어의 잠재적 기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방송이 조금 생소하시다면 우선 화면 우측 상단에 바를 클릭하셔서 돌다리의 라이프피어 첫 번째 영상을 시청하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라이프피어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7일 라이프피어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 서포트의 베이직 어텐션 토큰,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파일코인들과 함께 등재가 되었고 2021년 4월 9일 기준 10위권에 머무르며 적지 않은 투자 규모와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20일 트위터에서 베리 실버트가 직접 더 많은 거래소가 라이프피어를 상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DCG와 나는 라이프피어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하므로 상장 호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호라이즌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라이프피어는 사실 오래전부터 베리 실버트를 통해서 많은 언급이 되었었던 코인입니다. 2019년 7월 17일에는 미국 정부가 이더리움 클래식과 디센트럴랜드도 사용해야겠죠? 라는 어떤 이의 질문에 호라이즌과 Zcash 그리고 라이프피어 또한 정부 사람들과 함께 거대해질 거야 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2020년 6월 11일에는 라이프피어와 호라이즌이 코인베이스 상장 검토 리스트에 올라간 것에 대해 반갑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1년 3월 14일에는 어떤 사람이 베리코인이 뭐냐고 물어보자 직접 본인이 등판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Zcash, 호라이즌, 디센트럴랜드, 라이프피어임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베리 실버트는 라이프피어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관된 주장과 언급은 라이프피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프피어는 얼마 전인 2021년 4월 2일 OKX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영상에서는 DCG의 지원을 받는 상장에 있어 까다로운 코인베이스에서는 라이프피어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상장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OKX 상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메이저 거래소들의 하나씩 성장해 나간다면 분명히 라이프피어에게만큼은 꾸준한 성장을 지지해줄 수 있는 좋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비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최근 매집 동향을 살펴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은 4월 7일 시점에도 여전히 지속적인 매수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최근에 추가된 여타 코인들을 포함하여 알트코인에 투자되는 규모가 전체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관심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최근 추가된 몇 가지 소식들로 어떤 기회들이 있을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3월 24일 라이프피어와 파일코인이 공동 마이닝 파일럿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일코인 채굴자들로 하여금 트랜스코드된 비디오 데이터를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라이프피어 채굴도 가능케 한 것인데요. 곧 분산형 비디오 트랜스코딩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자와 분산형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자 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코인의 만남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선택하고 DCG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채굴자들의 유입 또한 촉발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의 채굴자들의 이동이 서서히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이는 가운데 파일코인과 라이프피어를 동시에 채굴할 수 있는 기회는 솔깃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덩달아 파일코인뿐만 아니라 라이프피어의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라이프피어는 최근 2021년 4월 6일 자신들의 2021년과 그 후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본 영상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라이프피어는 라이프피어에서 트랜스코딩을 수행하고 있는 동일한 GPU가 병렬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더 많은 비디오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라이프피어가 로드맵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면 분류, 객체 인식, 비디오 핑거프린팅, NFT, P2P 전달, 레이어 2 스케일링 등등등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최근 뉴스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애용하고 있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도 특정 컨텐츠의 유익 여부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평상시에 불법적인 컨텐츠들이 버젓이 방송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열이 꼭 정답만은 아니겠죠. 2021년 3월 5일 뉴스를 보시면 코인데스크 US 계정을 유튜브가 정지시키면서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난 2월 25일 유튜브에서 공지 이메일이 도착했다.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때문에 계정이 정지된다는 메시지였다. 그 어떠한 이유나 세부 사항을 말해주지 않았고 우리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28시간을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다. 코인데스크 US가 여러 소통을 통한 여러 번의 하소연을 한 뒤에 26일 우리 유튜브 계정이 복구되었다. 유튜브에서 또 메일이 왔다. 다시 검토해보니 위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우리는 아직도 대체 왜 정지당했는지 모른다. 완벽한 검열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부당한 검열로 인해 몇몇 유튜버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소식을 간간히 저희는 들을 수 있죠. 그렇다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검열한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편파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라이프피어의 혁신적인 기술 때문입니다. 먼저 라이프피어의 핵심 기술 확대 부문에는 장면 분류에 대한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작업은 인공지능의 지원 없이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해당 영상이 성인물인지, 폭력물인지, 혹은 불법 복제 영상인지, 권리를 침해한 영상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굉장한 인건비가 드는 작업일 것입니다. 라이프피어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확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로드맵에 기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사 내용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사의 첫 줄에서도 다루어진 것처럼 이번에 다루어질 문제는 소수의 중앙 인터넷 관리자를 통해서만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웹 2.0 시대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면 소수의 중앙 인터넷 관리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라고 다뤘는데요. 다음 기사에서는 왜 정지를 당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유튜브 측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다. 유튜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 22만 3,008개의 삭제된 영상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중 83,346개가 복구됐다. 내용은 계속해서 오류율이 37%나 되니 그냥 눈을 감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선 웹 2.0이 뭔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웹 1.0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여주되 소통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웹 2.0은 컨텐츠나 지식 등을 만들어서 시청자와 쌍방 간의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블로그나 유튜브처럼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며 다양한 기능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2.0의 문제는 위의 기사의 내용처럼 소수의 중앙 관리자를 통해서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가령 블로그를 하더라도 다음이나 네이버를 거쳐야 하고요. 영상 콘텐츠도 유튜브를 거쳐서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웹 3.0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데이터나 정보들이 분산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합니다. 즉, 중앙화된 시스템을 벗어난 탈중앙 시스템에 의한 작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중앙화된 서버를 통해서 검색하고 정보를 얻어왔지만 이를 벗어난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상호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웹 3.0은 P2P 방식의 데이터 아키텍처가 운용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간 상호 운용 또한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블록체인으로 모든 데이터의 분산화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라이프피어의 로드맵에서는 이전의 문제들을 분석하여 탈중앙화 유도를 통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웹 2.0 스트리밍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의존해 왔지만 이젠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웹 3.0을 토대로 한 인프라가 여러 프로젝트에서 구축될 수 있게 되므로 새로운 크리에이터 경제 플랫폼이 분산형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머니, 토큰 경제, NFT와 같은 분산형 수익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서 이익을 창출하는 크리에이터, 소비자, 그리고 플랫폼과 같은 탈중앙화된 통화 재정 메커니즘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이프피어는 인터넷에 확장 가능한 인프라의 다음 단계를 위해 다른 주요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간과 자원을 소비할 것이라고 말하며 수많은 프로젝트와 팀, 그리고 다오를 지원하기 위한 초기 프로젝트들을 몰색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라이프피어는 웹 3.0을 향한 진보와 투자, 프로젝트 몰색, 그리고 라이프피어 네트워크를 통한 동영상 분류 외에도 수많은 로드맵에 명시된 기술과 프로젝트들을 활용하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스트리밍 시대에 부딪힐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스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라이프피어의 로드맵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곧 도래할 인지도 있는 거래소의 상장, 기술적 잠재력과 더불어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라이프피어의 환경은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